여러분, 82세에도 신혼부부처럼 살고 계신 분이 실제로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제 끝났다며 침실에서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들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실제로 80대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체념하고 계신 문제, 바로 나이 들면서 잃어버린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과 함께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염치 없는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70대 이상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무려 5년 이상 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조문수 어르신, 올해 79세이십니다. 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건 다 옛날 일이라며 포기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만 20알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부인께서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젊은 시절처럼 살아보자고 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시고 저녁에는 부인과 함께 춤을 추시며 무엇보다 남편다운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도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90% 이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능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감소 속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남성들은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발기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생리 현상 중 하나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척수를 거쳐 음경까지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가 모두 관여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중 어느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건 발기 시 혈류량 변화예요. 평상시 음경으로 흐르는 혈액이 분당 2-3ml에 불과한데 발기 시에는 무려 25-30ml까지 증가합니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이때 음경 내 압력도 평소에 3-4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혈관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기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로 지름이 고작 1mm에서 2mm에 불과합니다. 반면 심장의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나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혈관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를 겪는 남성들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정민 어르신 7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갑자기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셨는데 다행히 따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한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하고 금연하고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관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특히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골반저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 케겔 운동은 여성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남성 1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케겔 운동을 시켰더니 무려 78%가 현저한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케겔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바로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이고 푸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5초씩 조였다 풀었다를 10번 정도 하시고 익숙해지면 10초씩 늘려가세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0번 정도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정확한 근육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근육을 단련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또는 항문을 조이는 것처럼 하되 엉덩이나 복부에는 힘을 주지 마세요. 강도 조절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1주차에는 3초 수축 -3초 이완을 10회씩 하루 3세트, 2주차에는 5초씩, 3주차부터는 10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절대 소변을 볼 때는 케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 올해 75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건 다 옛날 일이라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케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 하셨는데 부인께서 그래도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계속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채우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식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음식들 중에 남성 건강에 특별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박이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 텍사스 농업기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혈관 건강이 현저히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음식이 있어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매일 석류 주스 한 컵씩 8주간 마신 남성들이 대조군에 비해 성기능 점수가 평균 4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남성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경우 붉은 색소인 리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이 혈관 탄력이 훨씬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음식이 비트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이에요. 사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발기유발제도 결국 이 산화질소 작용을 강화하는 원리거든요. 자연식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피스타치오는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터키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매일 피스타치오를 일정량 섭취한 남성들이 12주 후 발기 기능 점수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호두와 아몬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상호 어르신 69세는 이런 식단 변화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고기와 술을 좋아하시던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답니다. 아침에는 석류와 견과류,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수박과 토마토를 꼭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되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굴입니다. 굴은 아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연이 바로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실제로 굴을 자주 드시는 남성분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소고기나 달걀 노른자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데 적정량은 오히려 호르몬 합성의 원재료가 되거든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의미있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들도 중요해요.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다크 초콜릿도 좋아요.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요. 단, 너무 달지 않은 고함량 카카오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추천해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기분 안정에도 기여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베리류를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은 혈관을 막아서 혈류를 방해하고 과도한 술은 신경 전달을 억제해요. 특히 단 음료나 과자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거든요. 특히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테스토스테론의 80%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8시간 이상 자는 남성들보다 15%나 낮다고 합니다.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비법이 있어요. 우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수면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분비 패턴이 깨져버려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 일주일간 5시간씩만 잠을 자게 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나 떨어졌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수면 무호흡증과의 관계입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잠들 때 숨이 자주 멈추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해요. 이 질환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크게 방해받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0% 이상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정재용 어르신 73세는 수면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수면 환경을 바꾸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가니까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치시고 무엇보다 밤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해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인보다 30%나 낮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에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이승훈 어르신 71세는 명상을 통해 인생이 바뀌셨어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한 후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셨대요. 이제 내가 뭘 위해 사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밤잠도 깊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기능까지 자연스럽게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배우자와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성기능 회복률이 60%나 높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민석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고 어르신은 76세, 부인은 72세이신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다가 어느 날 부인께서 먼저 여보, 우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우셨지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70대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 지금이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는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를 보면 80세 이상 남성 중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의 43%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송기철 어르신, 올해 81세인데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나이 들어도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대요. 죽을 때까지 젊은 마음으로 살자는 결심을 하시고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시고 식단도 바꾸시고 케겔 운동도 빼먹지 않고 하세요. 그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고 부인과 함께 등산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80이 넘어서도 남자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보세요. 굳이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케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0번씩만 5초씩 조였다 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수박이나 석류, 토마토, 견과류 같은 좋은 음식들을 조금씩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단 음료는 조금씩 줄여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삶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이런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은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많아져서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상담받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일지도 몰라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